자, 이어서 기호 2번입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장도 많이 다니고 계시죠? 예.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론상으로는 사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이 바로 투표로 연결되어서 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국민들의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저희 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도부 마지막 유세 동선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볼까요? 네, 이준석 대표는 제주에 있다가 인천 계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성남, 단양, 제천, 충청으로 내려가네요. 그리고 강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경기도를 쭉 훑는 그런 일정이네요. 자, 마지막 유세 일정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격전지가 저희들은 경기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격전지는 경기도다. 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격전지가 경기도이고요. 그리고 또 충청권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청권 지원까지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17개 중에 두 자릿수가 목표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9개에서 10개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더 저희를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는 저희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9개에서 10개.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마지막 유세 목적지가 계양인데. 네. 계양 선거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도망 나와서 인천 계양에 후보로 등록을 했을 때 저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양 주민들께서 25일짜리 후보와 25년 지역에서 봉사한 후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윤영석 후보를 지지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초박빙의 지금 여론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꼭 당선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내대표단에서 가서 윤영석 후보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선거운동 막판에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가 김포공항 문제 꺼내들고 나왔어요. 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인식하십니까? 그럼요. 사실 김포공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단순한 지역의 공항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70만 제주도민의 어떤 발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으로 따지면 이 서울에 한 950만 그리고 경기도에 1,300만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인천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 부산, 심지어는 지금 울릉도에 저희 공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관광하기 위한 비행 노선이 만들어지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불투명해지는 그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호황된 공약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현영 대변인 방송 출연하신 내용 들으셨을 테고 네. 이런 주장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자격으로 시의회에 출석해서 네. 사실 견해를 물으니까 경청하고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었지 않느냐. 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느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대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거든요. 김포공항 이전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데 공사 내부에서 내부 검토 자료를 보면 만약에 김포공항에 이전하게 되면은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의 소멸, 그리고 13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13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온다라고 하는 내부적 검토가 있는 보고서가 있어요. 내부 보고 검토서를 보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걸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지지율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황당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비행기 수직 이착륙.
문제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 10분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항 철도를 타고 가보면 38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점 등이 지금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말씀을 이재명 후보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네.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네. 공항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서부 지역을 대개발하자는 그런 논의를 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그거는 이제 사실 말해서 경기도 쪽에 성남시에 있는 성남공항, 서울공항을 그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저 충청권에서는 김포공항 직행 노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각 지역마다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낸 게 이제 공론화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말이 바뀐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공약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한 네. 부분은 의혹이 아니라 일단 중앙선관위가 사실로 확인하고 네. 투표소에 게시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한 사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한 사실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이켜 보면은 2020년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채권 5억 원 누락해가지고 단순 실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호소하는 방향 그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이런 표현도 좀 등장하던데.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이지 않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우리들을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두가 다 윤핵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서도 김동연 후보 관련한 의혹을 잠깐 좀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마 부총리로 되시기 전에는 거기에 선물이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 선물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동연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던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된장을 3년 간에 걸쳐가지고 그 선물로 하게 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부총리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독점적 어떤 이익을 상대에게 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청렴성이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어떤 태도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 쪽에서는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됐다. 네.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지금도 대답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액 후원금과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후원금. 예, 이재명 후보 때 그 변호사비 대납했던 그 회사와 관련되어지고 있는 임직원들이 사실 이 김동연 후보에게 그에게 후원금을 대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 네. 네. 자, 일단 충청, 강원은 좀 접전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현장에서는 예산폭탄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군요. 네. 네. 예산폭탄 가능하긴 합니까? 사실 선거 때마다 자치단체 선거하면 늘 그랬거든요. 네. 이정현 후보 예전에도 전남에 출마할 때 박근혜 대통령 설득해서 예산폭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가능하긴 할까요?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지역 다니시면서 했던 지역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은 임기 내에 꼭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지금 청와대 개방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했던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지급됐던 그 손실보상 금액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돼야 국민들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특별감찰관 관련한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네. 이게 외부에서 논란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네.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어요. 특별감찰관을 임명은 하긴 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찰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내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사실 공수처하고 감찰관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실행을 하겠다고 감찰관을 세 사람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시겠다고 아마 오늘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내부의 이런 혼선, 사실 밖에서 만들어진 논란이 아니거든요. 이 사안은 명백히. 네. 대통령실의 문제는 지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여일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일이지만 정부가 연습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네. 현안 관련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까요? 인사정보관리단 이야기는 아까도 네. 신현영 대변인과도 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위헌이다, 권한쟁의 심판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제까지는 이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국회에서 어떤 국정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양지로 끌어내서 이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은 저희가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검사를 임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무원을 임명해서 본인이 중간에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에서 너무 지나친 어떤 공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한동훈 씨가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닐 거예요. 야당에서 계속 검찰공화국이라는 이 레토릭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냥 야당의 지나친 우려입니까? 저는 이게 사람은 어떤 일을 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국민과 소통하고 소탈하게 그 어떤 국정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그 취임식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은 단순히 검찰 어떤 공화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가 고유해 해야 될 뭐 인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민청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사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법관 후보자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검증 작업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한편에는 또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까지는 민정수석실에서 해가오지 않았나요?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검증을 청와대에서 하는 건 그럼 괜찮은 거였느냐? 그럼요. 오히려 청와대에 그 권한을 내려놓기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행하는 국정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던 청와대에서 가려진 채 행사했던 권한을 양지로 끌어내서 법무부 장관 아래로 넣으니 오히려 국회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국회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4개의 바퀴가 서로 어울려 잘 이렇게 함께 손잡고 갈 때만이 국정은 훌륭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네, 자 공식 선거운동 이제 7시간여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밤쯤 되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양금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